다시 연습책 5-8에 좀 아까 말했던 형성권이 소송상 행사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의 질문이었고, 5-9는 소송상 합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률행위에 대칭돼서 소송행위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단독행위, 뭐 합의, 계약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개념을 그대로 쓰는데, 우리가 소송상 법규는 공법적인 성격으로서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굳이 절차에 관한 어떤 규율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내지는 편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런 게 과거에 작동을 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그런 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서 금지하는 원칙을 채택했지만, 결국 소송 절차도 당사자의 어떤 권리에 대한 해결을 하는 절차로서 굳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임의소송 금지를 했던 방향에서 유효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 유효 내지는 적법하게 봤을 때 적법하다, 유효하다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소송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문제됐던 게, 소취하 합의나 부재소 특약 같은 합의가 있었을 때 이 성질을 사법계약으로 볼 거냐 소송계약으로 볼 거냐 등의 문제로 교과서에 지식이 제공되고 있어요. 예컨대 소송 진행 중에 뭔가 소송 바깥에서 타협이 돼서 이제 소송을 취하하기로,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굳이 합의가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소취하를 하도록 한 규율이 있어서 원고가 뭐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피고가 응소한 뒤에는 소를 취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합의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느냐의 부분에서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본 적도 있지만 일단 적법 유효하게는 본다. 그럼 이제 소취하 합의에 반해서 소를 취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게 사법적인 계약으로서만 본다면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행을 시킬 거냐. 그런데 다행히 사법계약으로서만 보지 않고 이것을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해서 소송상 소취하 합의가 있음이 법원에 현출되면 법원이 그 소의 운명을 소송 이익이, 소의 이익이 없다 라고 해서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만약 사법 행위로만 본다면 소송상 소취하지 않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간접적으로 소취하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든지 하는 루트로 별도로 벌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우회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소송상 어떤 처리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처리 테크닉을 이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항변권 발생하는 정도에서의 사법계약으로 베이스를 인정하되 항변권 발생할 수 있는 쪽인 취급을 해주는, 그게 현재 입장이에요. 만약 소송계약, 본연의 소송계약으로까지 볼 수 있다면 소취하 합의가 소송법적인 효과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마감시키는 의미의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된다. 만약 소송 계약설로 본다면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된다 라는 정도의 지식이 교과서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10 당사자의 결석은 어제 조금 이야기했어요. 당사자의 결석은 일방이 결석했을 때와 쌍방이 결석했을 때, 일방이 결석했을 때는 276조, 148조, 150조를 잘 작동시켜라. 쌍방이 불출석했을 때는 268조 조문을 잘 이해해라.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어제 한 설명으로 대체할게요. 그 다음에 송달에 관한
5-11요. 송달 기간의 혜택 추후 보완. 공시송달 이 개념과 공시송달이 송달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니까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에서 이 특별히 예외로서 취급되고 있는 설명했죠. 그다음에 기간의 혜택이라고 해서 상소기간 등을 게을리해서 놓쳤을 때 확정이 되는데 그게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못 지켰다. 소송행위에 대해서 추후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173조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선뜻 탁 준비하고 있을 것은 기판력이 발생했다, 재심 사유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이 구제수단을 물어본다면 딱 대비하고 있는 게 재심 사유로서 이게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재심 말고 이제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항소기간 놓친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거냐. 그런 거가 혹시 등장하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등등을 직감적으로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줬을 때 판결이 확정된 거. 기록형에서 판결이 확정된 거 나오면 기판력 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례형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으면 역시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질문 중에 예컨대 당사자의 구제수단. 당사자의 구제수단은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서 뭔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판결의 편취적인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재심 사유로 갈 거냐. 뭐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을 볼 거냐. 그래서 판결의 편취에 있어서는 공시송달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판결의 편취가 나온 경우가 있고 자백 간주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나온 판결의 편취가 있고 각각 그것에 따라서 어떤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지는 교과서적인 지식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소송 절차의 중단이네요. 소송 절차의 중단도 어제 조금 설명했어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등장시키는 조문은 당사자 변경이라는 측면에 직접적인 조문은 없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233조 이하에서 절차를 중단해라. 그런데 238조가 하나 당사자 자체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다라면 예외로 중단 안 해도 된다라는 조문을 주의 깊게 봐라. 238조를 이해하려면 또 뭐를 이해해야 된다? 소송 대리에 관한 95조를 이해해야 된다. 95조 소송 대리인에 관한 조문인 95조가 뭐냐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칙이에요. 그럼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 민법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민법에서의 임의대리, 법정대리, 요 소송에서의 소송대리, 법정대리에 있어서 대칭돼서 이해해 본다면 민법에서 임의대리에 해당하는 대리권 수여에 대해서 127조인가 어딘가 보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수여한 것에 대해서 이게 끝나버려요. 대리권이. 그 다음에 대리라는 계약을 발생시키게 된 의임이나 도급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의임자라든지 도급인이 사망하면 그 관계가 종료돼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는 임의대리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사망이 대리권이 끝나버리는 관계인데 소송은 95조가 소송에서의 그 임의대리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에 있어서의 95조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를 전제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끝나지 않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소송법은 95조가. 그러니까 이 95조와 238조를 매치시킨다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상속인을 의해서 대리인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굳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아니해도 된다. 그래서 233조와 238조와 95조를 이해해야 돼요. 작년 사법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사람으로 치면 사망에 해당하는 것을 법인에서는 어떤 게 중단 사유냐면 이제 법인이 해산되고 흡수 합병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인이 등장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사유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중단을 기본 골격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소멸하고 이제 해산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절차가 중단되고 새로 이제 신설되는 뭐 이런 한데 흡수됐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문제로 사법시험에 한번 물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의 중단, 수계 그것을 이해하고 모의시험이었던가에서 본시험이었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역시 변호사 시험에서도 한번 중단 수계가 문제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선택형 본시험이었던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여기서도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단 수계를 잘 이해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론에 관한 설명 끝나고요. 증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문제로 가네요.